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 보기 전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있어서 좀 질문을 주신 게 계속 좀 하락을 한다. 지금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뭐 바로 답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워낙 이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것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추후에 셀트리온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좀 보면 그냥 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트리온은 그냥 봐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뭐 근데 대부분 뭐 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탈이 되면 좋지 않고 그 기준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 기준을 넘어서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확실성은 저는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제 기업이 좋다 좋다 하더라도 세트리온이 자 기업이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 어디에서 올라간다는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를 하면 이제 상승을 하고 예 수익이 나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주식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워낙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분석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 아무 자리에서나 예, 매수를 하면 뭐 상승하고 이제 수익이 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좀 강하게 또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분석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지금 영상을 이제 찾아보니까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을 제가 삭제를 했어요. 네, 삭제를 했는데, 예, 그 왜 삭제했는지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삭제한 내용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10만 원까지도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밑으로도 예,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10만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네, 상승이 어디? 네, 여기 돌파와 안착.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자리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론에서 뭐 이런저런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 차트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요? 일반 그냥 전문가, 뭐 유튜버, 뭐 개인 투자자들보다 이 기관 쪽, 네, 개관이래. 네, 기관 쪽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을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기관 쪽에서 개인보다도 정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계속 뭐 손실을 많이 뭐 보는 것도 있고 또 수익도 보고 있지만 100%뭐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실도 봅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맞는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계속 매도하는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쪽의 수급을 보고서는 뭐 차트를 적용시킨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차트는 차트대로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전에도 말씀을 이제 최근 거 뭐 과거에 대한 내용도 과거의 내용이지만 최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빠질 때 뭐라 그랬죠? 이 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전에 영상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졌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확인을 하면 이미 늦어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건데.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치에서 저항이 생겼잖아요. 여기 저항이 생기는데 여긴 강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갭으로 한번 띄우고 나서 어떻게 저항 받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의 이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어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중요하냐.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위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도 말씀드렸을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셔서 아마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대가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저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저점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이 위치에 대한 지지도 못하고 반등을 했지만 돌파도 못한 그죠? 이 위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왜 저만 보인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빼고 이렇게 이어서 이런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과 횡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종목, 이 셀트리온대에서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 좋다, 좋다 할 때 계속 그냥 빠질 때 모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뭐 지금부터 뭐 매수를 하신다. 그리고 나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 빠질 때마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느 정도 빠질 때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저점일 수 있지만 이 위치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뭐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최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그래서 확실성이 있어서 아니다 이건 뭐 그냥 올라간다.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분석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이 셀트리온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기관들이.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할 때 이 반등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매수 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를 만약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빠질 때 하시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5% 빠졌다라고 해서 또 매수하고 뭐 10% 빠졌다 해서 또 매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만약에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시간을 좀 길게 그렇게 좀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에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센트리온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트리온의 주가 흐름에 대한 거 아주 좀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매수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이제 처음 매수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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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금 아마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넓게 넓게 뭐 보면 좋지만 이 우에서 매수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다. 물론 매도도 있지만 매수의 물량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이 계속 지금 모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게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상승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빠질 때마다 매수가 아니라 좀 넓게 이 우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할 거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그 물량을 가지고서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빠지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이게 뭐 많이 빠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잘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빠질 때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뭐 10% 이상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빠진다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반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지만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전부적인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셀트리온이 얼마나 좋은지는 뭐 다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대표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근데 뭐 이 기업만 갖고서는 지금 무조건 매매하기에는 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분명히 좀 있으니까요. 이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왜 매도를 할까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오늘 말씀드린 거 뭐 구독자분께서도 질문 주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점일 것이다 이런 확실성이 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최저점은 맞아요. 근데 최저점이라는 것이 깨지면 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점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